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라테크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일전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은 이제 종목명을 가려놨는데 이거는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이 25%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지난 이제 7월 31일에 올려드렸던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이고,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7월 31일이 이날인데, 이날 8,1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약 한 달 만에 한 25% 정도의 최대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었죠. 중요한 건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신호는 저희가 만든 급등 검색식 신호가 되겠고요. 이 신호가 뜨는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은데,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이 모든 종목들이 저 3단계 신호가 발생된 종목들로 올려드린 거고요. 그 중에는 이제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올려드린 종목도 역시나 3단계 신호가 떠서 올려드린 거고, 앞으로 올려드릴 종목도 역시나 3단계 뜨는 종목들만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주가의 흐름들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 여기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종목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 그거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유라테크가 오늘 소폭 상승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이 이제 대체 거래소 포함해서 거래량이 한 2만 주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로서는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한 가운데 주가도 상승분을 대부분 지금 반납해 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흐름들 속에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다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 바로 이 세종시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라테크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회사의 어떤 본업적인 부분들보다는 테마성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내려오고 급등하고 내려오는 현상들을 많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점화 플러그를 만들어서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땅이 세종시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세종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계룡건설이나 프롬파 이런 이제 종목들과 함께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세종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다시 이전과 같은 강한 급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 세종시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난 이제 4월 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죠. 근데 뭐 세종시 관련 테마나 이런 것들만 조용한 게 아니고, 최근 증시나 이런 것들이 아예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는요, 거래대금도 크게 급감해 있고, 그래서 뭐 보통 보면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가는 종목들만 가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철저히 좀 소외받으면서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는 테마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좀 최근에 침체되는 부분들은 증시의 어떤 세제 개편안,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이 불확실성을 털고 증시가 좀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면서 테마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선순환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제 개편안의 불확실성이 증시의 어떤 투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핵심 의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공약이죠. 공약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핵심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기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이제 8월 2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통령실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총 258건에 대한 법안을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나와 있죠. 여기에는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하고, 그리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이 두 가지 법안도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국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 두 가지 법안이 솔직히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병합심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준현 의원 등 50인 발의한 법안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법안의 어떤 심사 단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접수하고 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 정부에서 통과하면 이제 공포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는데, 현재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소관이 지금 전체회의, 국토위나 여기 지금 국회에서 전체회의, 상임위에서 지금 전체회의까지 했고, 전체회의에서 법안 소위로 넘어옵니다. 법안 소위로 넘어오게 되고, 이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법사위로 가는 거죠.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로 가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로 이송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선 기사에서 나온 바로는 21일 날 회의를 하고 지금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아직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향후 이제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거의 7부 능선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 이슈 속에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안의 통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을 공모한다라는 기사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땅덩어리, 세종 넓은 땅덩어리에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다, 여기다 짓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은 여기다 짓고, 그 건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공모를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9월 2일까지 공고가 나게 되고요. 작품 접수는 11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2일에서 28일 국민참여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차 심사는 12월 1일, 2차 심사는 12월 10일 진행된 이후에 12월 중순에는 당선작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당선작을 가지고 2026년 1월부터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에 착수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8월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요 불과 4개월 사이에 이제 세종시의 마스터플랜 구체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가 되고 당선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용역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역시나 또 세종시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또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정부안이 발표가 됐죠. 여기에서 이제 행정수도에 대한 내용들도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정 운영 계획 5개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국정과제 50번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만큼 그동안의 어떤 공약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고 해서 국정과제 첫 번째가 개헌이거든요. 그만큼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죠. 1번이니까, 1번 공약이니까. 근데 이 개헌의 주요 의제를 보게 되면 행정수도 명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투표를 향후에 실시를 하는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어떤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년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투표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 안에 이제 개헌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행정수도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에게는 또 하나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해서 과제 목표 딱 나와 있죠.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부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 이전 추진. 사회적 합의는 이제 국민투표나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그리고 설계 공모 2025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설계 공모 올 하반기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마스터 플랜 용역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아까 보여드렸던 황운하 의원하고 그리고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각각 대표 발의한 그 법안들이 현재 국회 법안 소위까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통과 과정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이 행정수도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여지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으로 유입되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현재는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의 흐름인데 유라테크가 이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뭐 세종시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로 한 번씩 급등 나왔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고 급등 나왔다 돌아오고 급등 나왔다 돌아오고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구간 자체는 거의 뭐 가격적으로는 좀 바닥권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상 60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터져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필요한데 거래량은 최소 200만 주 이상은 좀 터져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주고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줄 때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한 번씩 터졌는데 이때 터진 거래량이 200만 주 그리고 이때도 한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정확히는 230만 주 그리고 220만 주 정도인데 적어도 이번에 이 구간까지 가려면 적어도 12,000원까지 가려면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혹여 이슈가 돼서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전 가격을 회복하거나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반드시 많이 터져줘야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가 용이하고 반대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또 꺾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최소 200만 주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최소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그래야 이전 어떤 가격 수준을 좀 회복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재무적인 관점을 보면 사실 뭐 영업이익은 2023년, 2024년 꾸준히 늘어오고 있고, 순이익적인 부분들도 2023년도부터 순이익이 크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많이 좀 감소를 해 있죠. 절반 수준 이상으로 좀 줄어들어 있지만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업 자체에서 보면 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역시나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늘기 시작하면서 배당금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50원 정도 배당을 하다가 100원, 190원, 작년에는 300원에 배당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좀 늘어났거든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어떤 순이익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한 300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3%가 넘는 어떤 배당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중소형주 가운데 이렇게 3%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 속에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도 한번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도 어떤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65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이 됐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65억이고 하반기에도 뭐 한 65억 정도에서 13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작년 수준만큼의 또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3% 이상의 어떤 배당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 들어오는 수급들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자체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은 상당히 좀 높게 평균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 배당도 꾸준히 늘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포커스도 한번 좀 집중되면 연말에 그런 어떤 수급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현재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그런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세종시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중적으로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를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라테크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슈나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올려드리고 있는 이런 관심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으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종료를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